하루 한 장의 그림으로 간호조무사 완벽 정리. 보건간호학계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보건간호의 이해와 보건교육, 그리고 보건교육 방법의 종류입니다. 먼저 보건간호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건간호는 간호이론과 공중보건학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응용한 간호의 한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병원 간호가 환자 개인의 질병 치료와 회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보건간호는 개인을 포함한 인구 집단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즉, 보건간호는 이미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보건간호의 핵심은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의 의의입니다. 보건교육은 단순히 건강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교육은 사람들이 건강의 올바른 행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화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습성, 실천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금연교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연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금단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담배를 끊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것보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의 목적에는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 행동과 태도의 변화, 질병 유발 인자의 제거와 개선이 포함됩니다. 보건교육의 특성도 중요합니다. 첫째, 보건교육은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 행동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보건교육 후에는 반드시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상자가 내용을 이해했는지,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보건교육 계획을 세울 때는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성인,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에 따라 이해 수준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보건교육의 일반적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단 증상 대처법을 교육하는 것은 보건교육의 좋은 예입니다. 학교보건은 보건교육 중에서도 장기적인 행동 변화에 매우 중요하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보건교육을 통해 태도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대상이므로 학교보건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보건교육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 지역사회 전체가 보건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혼자 계획하는 것보다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와 문제를 반영할 때 교육 효과가 높아집니다.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 흥미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또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 만족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건강행동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배운 결과가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조명, 소음, 의자의 배열, 교육장의 크기 등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도 조명이 어둡거나 소음이 심하거나 자리가 불편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도 교육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보건교육 방법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교육 대상자의 수, 학습 목표의 난이도, 대상자의 교육 정도, 교육 실시 장소와 시설, 교육 시간과 시기, 교육자의 학습지도 기술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장소와 대상 결정, 교육 내용 결정,
방법 선택, 시행 후 평가, 그리고 피교육자의 이해입니다. 이 중에서도 피교육자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준비해도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교육 효과는 낮아집니다. 보건교육의 습득 과정에서는 자극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즉, 교육 대상자는 어떤 자극을 통해 관심을 갖고 그 자극을 바탕으로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건교육의 방법 중 왕래식 교육 방법에는 집단 토의나 집단 접촉 등이 있습니다. 왕래식 교육 방법은 교육자와 대상자가 상호작용을 하며 진행되므로 일방적 교육 방법보다 효과적입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 요구를 사정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보건교육 보조 자료를 선정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전체 교육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교육 실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교육자 준비, 학습자 준비, 물리적 환경, 학습자의 요구 등이 있습니다. 교육자는 내용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학습자는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 환경은 학습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방법의 종류입니다.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에서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의 난이도, 교육 대상자의 수, 교육 실시 장소와 시설, 대상자의 교육 정도, 교육 시간과 시기, 교육자의 학습 지도 기술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교육자 중심의 보건교육입니다. 교육자 중심의 보건교육에는 일방적 교육 방법과 왕래식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일방적 교육 방법은 교육자가 중심이 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종류에는 강의, 비디오나 영화 상영, 게시, 전달, 회람, 포스터, 광고, 라디오, TV, 신문 논설, 녹음기 사용 등이 있습니다. 일방적 교육 방법의 장점은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사람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할 때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 전체에게 감염병 예방 수칙을 빠르게 알릴 때는 포스터, 방송, 안내문 등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왕래식 방법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지고 피교육자의 교육 정도나 이해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교육자가 수동적인 입장이 되기 쉽습니다. 왕래식 교육 방법은 교육자와 대상자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종류에는 집단토의, 면접, 연극실험, 시범교육, 분단토의, 교수 강습회 등이 있습니다. 왕래식 교육 방법의 장점은 일방식 방법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 중심의 보건교육입니다. 대상 중심의 보건교육에는 개별교육과 집단교육이 있습니다. 개별교육은 보건교육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별 지도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수단은 면접입니다. 개별교육은 대상자의 건강 문제, 생활습관, 이해 수준에 맞추어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면담 또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면담자와의 신뢰감 형성입니다. 면접자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피면담자의 이야기를 잘 청취하는 것입니다. 즉, 면담에서는 말하는 능력보다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면담 시 주의할 사항도 많습니다. 먼저 피면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피면담자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과 태도를 신중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피상담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용한 상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상담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대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상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잘 수용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피상담자에게 지도하듯이 지시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문제에서 주제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전문 용어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고 주로 듣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면담 청취를 위해서는 피면담자가 도중에 잠깐 멈추는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잦은 간섭은 피해야 합니다. 피면담자가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가끔 반응을 보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피면담자가 알 수 있도록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세, 적절한 얼굴 표정, 알맞은 몸짓을 취해야 합니다. 좋은 청취자가 되어야 하며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 유머도 필요합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지 않아야 하며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과 자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면접 중 질문을 해야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화제의 방향이 빗나갔을 때, 피면담자가 문제를 혼돈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면접자가 피면담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효과적인 대화 방법은 대상자가 주제에서 이탈할 때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불필요한 칭찬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집단교육입니다. 강의는 대표적인 집단교육 방법입니다. 강의의 장점은 비교적 적은 경비로 많은 인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의나 강연회를 할 때는 대상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습자와 시선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하고 학습 분위기를 좋게 유지해야 하며 강의 내용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요약해야 합니다. 그룹 토의, 즉 집단 토의는 보통 한 그룹을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방법은 사회자의 능력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장점은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길러주고 대상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며 양보와 협력하는 사회성을 기르고 의사 전달 능력을 배양하며 학습 의욕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심포지엄은 어떤 문제의 여러 측면을 다루기 위해 2명에서 5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사회자가 청중을 공개 토론 형식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입니다. 보통 한 사람당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하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강연자와 청중은 모두 전문인으로 구성됩니다. 패널 토의는 배심 토의라고도 하며 어떤 주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 4명에서 7명이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토의한 뒤 청중과 질의응답을 통해 결론을 얻는 방법입니다. 분단 토의는 참여자 수가 많을 때 전체를 여러 개의 작은 분단으로 나누어 토의한 후 다시 전체 회의에서 종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기에 적합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여 창의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공된 아이디어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토의의 초점이 어긋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혼전 임신이나 성폭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며 토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미나는 토의, 연구, 선정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용되는 집회 형태입니다. 참가자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는 유도 토의입니다. 시범 교육은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고 교육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범 교육을 준비할 때는 가장 최근의 내용과 시범에 사용할 기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 연습하고 단상은 잘 보이는 위치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역할극은 교육 대상자들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실제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견학은 교육 장소를 실제 현장으로 옮겨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전시교육은 보건 및 보건관리 홍보 활동을 위해 전시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시용 벽보판은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 활동은 국가 차원에서 보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단기간 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홍보를 위한 벽보판도 지역사회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는 매체를 중심으로 한 보건교육입니다. 매체를 선정할 때는 보건교육 내용에 적합한지, 대상자의 발달 수준에 맞는지, 교육자가 활용하기 쉬운지, 교육 상황에 적합한지, 매체 손상 시 추후 관리 서비스 체계가 있는지, 구입 경비가 적절한지, 사용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체의 특성도 중요합니다. 대중을 단시간에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는 TV, 라디오, 신문입니다. 특히 급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중매체는 일반 대중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체의 장점은 이해하기 쉽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비용이 비쌀 수 있고
일방적 전달이므로 개인의 상태가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매체의 종류에는 실물, 모형, 비디오 테이프, OHP, 라디오, 신문, 방송, TV 등이 있습니다. 실물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체적 관찰이 가능하며 모든 학습자에게 직접 사용을 시범할 수 있습니다. 모형은 실제와 가까운 유사물을 묘사한 것으로 예를 들어 인슐린 주사 교육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학습이 가능하지만 공간을 차지하고 이동이 불편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 상황을 대비한 대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재생과 수정이 가능하며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작 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OHP, 즉 투시원 등기는 미리 교육 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학생은 화면을 보지만 교사는 학생을 바라보며 교육할 수 있어 교사와 학습자의 시선이 일치하고 상호작용과 주의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라디오, 신문, 방송은 지역사회 내 대규모 주민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풍진이나 홍역이 유행할 때 예방교육을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는 건강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대규모 국민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교육 시 간호조무사의 역할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교육에서 간호사를 도와 시범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설비, 기구, 재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 중에는 대상자들의 태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리하면 보건간호는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보건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건강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보건교육은 대상자의 요구를 먼저 사정하고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며 교육 후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교육자 중심, 대상 중심, 매체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방법의 장단점과 적용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